제품 개발 데이터셋 추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개발 데이터셋 추출 주제는 4장 평가 지표와 데이터셋의 두 번째 섹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품 개발 데이터셋 추출 주제의 목표는 제품 자료의 특성인 제품 구조를 고려한 제품 개발 데이터셋 추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제품 구조를 고려한 제품 개발 데이터셋 추출 방법을 사용하면 제품 구조 중심의 제품 자료 통합 개념을 이용해서 과제에 참여하는 아이템 리스트를 추출하고 아이템 리스트로부터 아이템 속성, 연관 객체 속성, 그리고 관련 제품 구조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원천 자료를 제공하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제품 구조 중심으로 제품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제품 개발 데이터셋이라고 불렀을 때 이 제품 개발 데이터셋은 방금 말씀드린 제품 구조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자료로부터 추출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자료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제품 구조 중심으로 모든 제품 자료를 통합 관리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은 이런 제품 구조 중심의 자료가 아니라 어떤 목록, 리스트 형태로 정리된 그러한 제품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존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제품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조 중심의 제품 자료를 목록 중심의 분석을 위한 제품 개발 데이터셋으로 변경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 우리가 이제 제품 자료 오른쪽에 있는 탁자 제품을 표현할 때 왼쪽처럼 그렇게 제품 구조 중심, 즉 부품 간의 아이템 간의 구성 관계를 연결한 네트워크 구조로 제품 객체들을 연결해 놓고 그 객체들 각각은 이제 아이템이겠죠. 그리고 그 아이템의 연관 객체로서 뭐 기술 문서라든가 다양한 자료들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제품 자료의 특징은 바로 제품 구조를 중심으로 전체 자료를 통합해서 관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제품 구조 중심의 제품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료를 추출해야 되는데요. 이 추출 방법을 단순히 직접 제품 자료, 그러니까 제품 구조 중심의 자료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출력하는 것보다 어떤 단계, 체계적인 단계를 통해서 추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품 자료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추출할 때 제품 구조 중심의 자료를 목록화해서, 즉 아이템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아이템 리스트를 중심으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그런 한 단계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템 리스트를 먼저 추출하고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 자료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의 제품 자료입니다. 당연히 이 제품 자료는 제품 구조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특정 평가 대상 과제에 속한 아이템 목록, 즉 어떤 과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템의 모임, 즉 아이템 리스트를 뽑아내고요.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세 번째는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자 하는 게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품 구조, 아이템 리스트, 그리고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예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그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림이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제품 구조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제로 계속 사용했던 테이블에 제품 자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B 중간쯤에 있는데요. 이 제품 구조에 포함되어 아이템들을 다 모아서 아이템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아이템 리스트를 거기 5개 010부터 050까지 아이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다양한 자료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이템 속성도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템에 연결되어 있는 연관객체, 즉 기술 문서, CAD 파일 같은 것도 접근할 수 있고요. 또 그 아이템에 연결되어 있는 제품 구조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구조 중심으로 관리되는 자료를 아이템 리스트로 중간에 있는 B 아이템 리스트로 뽑아내고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각각의 아이템에 연결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을 추출한다. 세 번째 C, 그렇게 3가지 단계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그림을 이제 하나씩, 그 그림의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제품 자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품 자료는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제품 구조 중심으로 통합된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 구조는 그 제품 자료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앞에서 다뤘던 제품 자료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예제는 예제 테이블을 우리가 제품 구조, 그 다음에 아이템, 기술 문서 이런 객체들을 이용해서 제품 테이블을, 예제 테이블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추가되어 있다고 할까요? 예제에 좀 더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게 pub이라는 01pub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 pub이라는 객체는 퍼블리케이션의 약자인데 이게 프로젝트를 뜻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pub이라는 객체가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제품 구조가 그 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제품 구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pub의 제품 구조가 붙어 있고 그 제품 구조와 그 제품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아이템은 그 과제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 과제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데서 가져왔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pub에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속성이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 pub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수업을 다뤘을 때 수업 안에서 여러 개의 제품 개발 과제, 실습 과제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여러 개의 과제를 하나의 수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제에서는 수업에서 함께 했던 과제로 표현되어 있지만 기업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군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프로젝트, 그래서 그런 제품군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 pub, 그 프로젝트의 집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다시 그림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제품 자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중심으로 제품 구조를 표현하는, 제품 구성을 표현하는 REL, 그 다음에 도큐먼트, 기술 문서를 표현한 도큐먼트, 설계 변경, 2개의 인풋, 아웃풋, 올드와 뉴 제품을, 아이템을 연결해서 그 변경을 표현한 설계 변경, 그 다음에 아이템이나 설계 변경의 어떤 접근 권한, 생성자 표시를 하는 오너와 퍼슨,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 구조, 실제 내용을, 제품 구조를 표현한 것이 이제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010 테이블서부터 쭉 그 아래 제품 구조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는 이제 01 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펍은 어떤 하나의 과제를 뜻하고,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이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고, 이 펍 아래에 있는 제품 구조와 구조에 포함된 아이템들이 바로 이 과제에 연관된 그러한 아이템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펍의 조합, 펍의 모임을 뜻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몇 개의 펍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품 구조로 과제 표현하는 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펍이라는 최상위 객체가 어떤 과제를 나타내고, 그 과제에서 개발된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들은 펍에 연결된 제품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펍의 하위 구조로, 제품 구조로 포함되어 있는 제품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01 펍 객체 아래는 010 파트 하위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010은 이제 예제 테이블이니까 예제 테이블의 그 하위에 붙어 있는, 010 하위의 제품 구조에 붙어 있는 모든 아이템은 이 펍, 01 펍 프로젝트에 연관되어 있다. 거기서 뭐 생성됐거나 또는 다른 데서 그 과제를 위해서 가져와서 연결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펍 아래에 있는 제품 구조를 통해서 이 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이 과제랑 관련된, 이 과제에 참여한 아이템들 제품 구조를 다 표현할 수 있었고요.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펍에 또 다시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객체를 연결해서 펍의 그룹을 지을 수가 있었죠. 자, 이러한 이제 제품 과제 또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펍이라는 객체의 하위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품 구조를 통해서 모든 제품에 또는 아이템에 관련된 정보들을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과제에 속한 모든 정보를 제품 자료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일단 펍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요. 그 펍 아래 제품 구조를 따라가면서 특정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죠. 즉 제품 구조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아래 단계에 들어가면 REL 객체의 relating, 조립품, related, 구성 부품 사이의 관계를 따라서 제품 구조를 이렇게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 아이템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 아이템의 속성도 알아낼 수 있고요. 또 그 아이템과 연결된 연관 객체, 뭐 기술 문서가 주로 많이 있죠. 그래서 기술 문서에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술 문서의 속성도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문서에 연결된 파일을 열어서 그 안에 자료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찾아낸 아이템의 제품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연결하고 있는, 즉 아이템이 related, 부속품이 되고 어떤 부품이 그거의 조립품이 되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한 아이템의 구성 부품으로 가지고 있는 조립품이 몇 개냐, 어떤 거냐,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우리가 선택한 아이템이 조립품이고 어떤 다른 아이템들이 구성 부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아이템이 조립품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보, 아이템의 속성 정보, 그 다음에 아이템의 연관 객체를 이용한 정보, 그 다음에 아이템의 제품 구조를 이용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템은 우리가 앞에 위에 붙여놓은, 과제를 위해서 붙여놓은 펍 객체를 통해서 제품 구조를 따라서 어떤 아이템이든 접근할 수 있고, 그 아이템의 속성, 연관 객체, 그 다음에 제품 구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제품 구조를 통한 부품과 기술 문서 접근이라는 그것을 알려드리는 예제가 들어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이미 많이 말을 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다리 조립품이라는 걸 하나 선택을 했을 때, 030 다리 조립품을 했을 때 그거의 속성, 그 다음에 연관 객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술 문서, CAD 문서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구조는 다리 조립품 아래는 두 개의 부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와 패킹. 그리고 다리 조립품을 구성 부품으로 하고 있는, 즉 다리 조립품을 부품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조립형의 부품은 010 탁자랑 060 둥근 탁자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에 두 개의 어떤 조립품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우리가 여기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부품 리스트를 통한 제품 자료 접근은 우리가 이러한 제품 구조 중심의 자료를 제품 개발을 위한 관리에는 잘 사용했지만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제품 구조 중심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록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자료를 각각을 우리가 필요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 각각을 제품 구조에서 직접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제품 구조에 포함된 아이템들을 모아놓은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부품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 아이템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기준 정보니까 그걸 포스트 삼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근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펍 객체를 예를 들어서 펍 객체가 어떤 특정 펍 객체가 우리의 분석 대상이라고 그러면 어떤 이제 과제가 분석 대상이죠. 그러면 그 과제의 제품 구조를 따라가면서 그 과제에 포함된 아이템들을 다 이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서 그걸 아이템 리스트로 만들고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앞에 말한 세 가지 종류의 속성, 연관객체, 제품 구조 이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림에 이제 앞에서 보았던 수업의 처음 단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 중에 그 아이템 리스트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 부분에서 아이템 리스트, 참여 아이템을 추출해서 아이템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아이템 리스트로부터 세 가지 종류의 자료를 이제 추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특정 아이템의 속성 자료를 추출할 수 있고요. 뭐 아이템 넘버, 파트 넘버라든가 아이템 이름, 뭐 웨이트 그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템에 연결된 기술 문서, 예를 들어서 CAD의 종류, CAD의 내용, 뭐 CAD 번호, 그런 거 개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예제로 말씀드린 제품 구조를 통해서 이 아이템을 공유하고 있는 뭐 조립품이라든가 이 아이템의 구성 부품이라든가 그런 정보들을 이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의 다양한 정보를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한 제품 자료 접근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다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이템의 속성 값을 접근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 문서 같은 연관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 연결되어 있는 객체들을 접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 문서 CAD뿐만 아니라 뭐 조달하는 사람,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에 대한 기업에 대한 기술 객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해석에 대한 기술 문서 등도 연관 객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 객체를 통해서 그 아이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품 구조를 통해서 조립품으로서 어떤 조립품들이 이 부품 아이템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까지 다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템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이템의 정보에 접근을 하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통합되어서 관리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아이템 부품에 대한 제품 자료에 대한 내용을 추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제품 구조 중심으로 관리되는 자료를 아이템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추출하자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기술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것들을 추출하느냐 그리고 그런 거랑 관련돼서도 아이템 리스트 만드는 게 유리하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제품 구조 중심으로
제품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이템 리스트로 이제 변경을 하고 그걸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기술 또는 그것을 뽑아서 뭐 오피스에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해서 오피스 예를 들어 엑셀에 연결해서 하는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사실 앞에서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자료를 추출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품 제품 구조 중심의 자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자료를 추출하는 SQL이라든가 뭐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SQL이 굉장히 강력한 언어이긴 하지만 이런 제품 구조를 이렇게 찾아가는 제품 구조를 검색하고 그 안에서 아이템을 찾는 것들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QL이라는 명령어가 그런 프로그램 언어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그 선언적인 언어고 이런 흐름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 구조, 우리가 네트워크 구조를 이렇게 검색하는 그러한 함수에는 리컬시브, 재규적 함수라고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품 구조 중심의 그 자료를 제품 구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아이템 리스트를 뽑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제품 구조를 거기에 참여한 아이템만 뽑아내서 아이템 리스트 만들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추출한 아이템을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뭐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지만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아이템들이 데이터베이스 저장되어 있고 아이템을 통해서 아이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관된 자료들, 뭐 연관객체라든가 속성 또는 뭐 자료 구조 같은 게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저장하고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그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의 자료를 접근할 때 가능하면 데이터베이스 언어, 뭐 여기서는 SQL이겠죠. SQL에 의해서 접근하는 게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 구조를 아이템 리스트로 바꾼 그 아이템 리스트가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고려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단계로 이루어진 제품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이템 리스트가 추출이 되면 그 아이템 리스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자료, 속성, 그 다음에 연관객체, 그 다음에 자료 구조를 뽑아내는 것은 SQL 문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해서 엑셀 같은데 그 리스트를 뽑아오면서 또 그때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추출해서 계산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매우 유효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으로 제한된 자료 추출 방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제품 구조가 들어있고요. 그 구조를 읽어서 그 안에 있는 아이템 리스트를 추출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거기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아이템 리스트가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뭐 꼭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장해도 좋겠죠. 그래서 아이템 리스트가 저장되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들, 속성, 연관객체, 그 다음에 제품 구조 정보를 쉽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을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내에 결과 아이템 리스트를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템 리스트로부터 세 가지 정보를 이렇게 추출을 쭉 해나가는데 그때 SQL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SQL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색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계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이제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 아이템 속성, 연관 객체의 속성, 그리고 제품 구조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아이템 리스트에 일단 어떤 특정 아이템 접근을 하면 그 아이템의 속성을 이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속성들을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템과 연결되어 있는 연관 객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기술 문서라든가, 그 다음에 공급자 정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속성을 다시 연결해서 그 속성, 그 연관 객체에 연결해서 그 연관 객체의 속성을 우리가 또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구조는 REL 객체 중에 이 지금 선택한 아이템을 뭐 릴레이티드로 갖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아이템이 조립품 아이템이 이 아이템을 현재 선택되는 아이템을 구성 부품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관계를 찾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어떤 REL 객체가 현재 선택한 아이템을 related, 즉 조립품에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아이템이 구성 부품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품 구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의 요약은 첫 번째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제품 자료가 제품 구조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즉 제품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이 제품 구조 중심으로 제품 자료를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중심으로 네트워크 형태의 구조 중심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석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석을 위한 목록화 아이템 리스트, 뭐 어떤 리스트 형태의 자료를 변화시킬 거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것을 변화시킬 때 효과적인 어떤 뭐 정보 기술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 구조를 추출해서 거기서 추출한 아이템을 다시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로 저장하고 그 테이블의 아이템 리스트 테이블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속성 정보, 그 다음에 그 연관 객체 정보 또는 뭐 제품 구조 정보를 뭐 SQL로 우리가 연관을 해서 또는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엑셀 같은 것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그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효과적인 추출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